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국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건설업뿐 아니라 물류, 운송, 건설, 정유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미콘 트럭들 중에선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어 장거리 운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A건설사는 2주 뒤면 작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으로 공사가 멈추면 아파트 입주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를 주유소까지 운반하는 탱크에 들어갈 요소수 부족으로 석유 물류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SK, 삼성 등 정유사가 보유 중인 요소수 재고분은 한 달치가 채 안 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선거대책위원 구성을 놓고 당내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 캠프에 몰려든 인사들을 자리 사냥꾼에 비유하며 사실상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당 중심의 선거를 강조하면서도 캠프 해체가 아닌 확대 개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11포인트에 가까운 차이로 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확정 과정을 보면 선대위 구성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복수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정치 국면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할 때마다 전권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질환 선제 신청이 전년 대비 75%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인 고 A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업 중이던 직원의 산재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높은 항공업계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로 코로나19로 강제 휴직이나 해고를 당해 고통받는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휘서였습니다. 양궁은 관역 중앙을 맞춰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면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10점이라는 그 좁고 작은 지점을 매 순간 맞추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뒤따르죠. 하지만 이와 달리 양궁의 오조주는 누가 더 과감하게 틀릴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일부러 틀린 답을 찾는 거죠. 즉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틀려야 하는 것이 양궁에서의 오조준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활을 쏠 수 있는 완벽함을 위해 수백, 수천 번의 틀린 화살을 쏘아가는 오조주는 정신을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과감하게 틀려왔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며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게 된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과감하게 실패와 잘못을 겪음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잘못된 결과도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짜릿함, 설렘, 오묘함. 이 다양하고도 섬세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갈망하게 하죠. 하지만 그동안 감상을 스크린 속 배우들의 연기에만, 화려한 그래픽 기술에만 그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영화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다면 수요일 아침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주세요. 카메라 뒤에 분주한 촬영장, 앞에서 생생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 이 모든 것들의 비하인드를 알면 영화의 재미는 배가 될 겁니다. 저 장효수 아나운서와 떠나는 영화 촬영장 탐방 같이 갈 준비 되셨나요? 작품을 감상하는 그 설렘으로 디렉터스 컷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곳은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나의 특별한 형제의 촬영장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의 특별한 형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채워주는 애틋한 노력이 빛나는 영화예요. 나의 특별한 형제는 방가방가, 강철대우 등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내용을 잘 쓰는 육상효 감독의 흥행작입니다. 코미디 드라마 전문 감독으로는 물론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교수로도 유명하죠. 본래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로 특급 형제라는 가제를 갖고 있었는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야기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과 전공 수업에서 나의 1급 형제와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두 제목 후보를 두고 학생들에게 투표를 받았다는 재미난 일화도 있었죠. 또한 지체장애인 최승규 씨와 지적장애인 박종렬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훌륭하게 각색된 작품인데요. 장애라는 민감한 소재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진지하게 다룬 점이 관객들은 물론 평론가도 호평을 했죠. 신하균, 이광수를 비롯한 총 8명의 주조연과 촬영의 성승택, 편집의 김상범, 그리고 음악의 이지수도 나의 특별한 형제를 완성시킨 주역입니다. 또한 개봉 1년 전인 2018년 5월에 크랭크인, 8월에 크랭크업해 총 3개월의 촬영기간을 가졌습니다. 러닝타임 114분에 달하는 이 영화, 촬영장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그 현장을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기는 서울 마포구 일대 로케이션. 극중 세아가 휠체어를 이끌고 수영장에 있을 동구에게 가기 위해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씬을 준비 중입니다. 차도에 혼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극중 세아 역의 신하균 배우는 물론 안전한 촬영을 위해 노력하는 스태프들이 걱정되네요. 전체 차선을 통제할 수 없기에 스토리보드도 1차선만 쓰는 것으로 그려 최대한 효율적으로 촬영하나 봐요. 인도에 트랙을 설치하고 촬영 감독은 그 위에서 달리고 배우는 1차선 도로에서 달립니다. 또 촬영할 컷은 휠체어가 큰 도로에 튀어나오는 순간 달리던 트럭과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연출 장면이에요. 촬영 중 실제 사고가 나지 않게 트럭 운전사와 배우의 합이 잘 맞아야 하는 고난이도의 촬영이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오케이 컷들이 나온 듯 보입니다. 이제 차량 통제도 끝내고 촬영 장비를 철수하네요. 여기는 편집실. 김상범 편집기사와 육상효 영화감독이 편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씬을 살릴지 말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보이는데요. 극중 세아와 동구는 직업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결정합니다. 세아는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상담과 강연을 한다는, 동구는 수영 코치를 한다는 에필로그가 있었죠. 나의 특별한 형제는 이 에필로그 없는 버전으로 세상에 공개됩니다.
한 컷 한 컷이 신중하게 촬영되고 사용된 이번 영화. 장애인을 연기한 배우들은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연기 비하인드 알아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기는 인천시의 로케이션. 도원 수영장에서 촬영을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영씬을 위해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배우들이 보이네요. 수중 촬영도 있는 만큼 촬영 감독과 배우들의 엄청난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입니다. 극중 동구 역의 이광수 배우와 미연 역의 이솜 배우는 완벽한 촬영을 위해 4개월간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하네요. 수영에 대해 이광수 배우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병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유형까지 배웠습니다. 어릴 때도 저병은 못했죠. 한편 이솜 배우는 엄청난 수영 연습 끝에 물 공포증까지 극복했다고 해요. 영화를 위한 배우들의 노력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몇 번의 테이크를 걸친 후에 꿀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기는 물론 수영 준비 그리고 저체온증 예방까지 배우도 정말 힘든 직업이죠. 드디어 촬영이 끝이 나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인사를 하는 가운데 저도 이만 구경을 다 하고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이번 나의 특별한 형제 촬영장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따뜻한 영화의 내용답게 현장도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힘들게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를 인정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감동을 주는 영화예요. 다른 장애인 작품과는 차별화된 주제이자 전개 방식이죠. 저도 현장에서 배우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장면들도 하나하나 곱씹으니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한 장애인과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칭하는 영화 속 대사가 참 감명 깊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 따뜻함을 불어 넣어주는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안방극장 1열에서 나의 특별한 형제 감상 어떠신가요? 그럼 이번 주 디렉터스 컷은 신하균, 이광수, 이솜의 해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채연,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해 Don't worry 두려워만 그냥 버티는 거야. 잘 되는 일도 없고 다 나만 미워하고 넘어지려 할 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